윤선이는 시계를 힐끗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건만 학부모 간담회는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52세의 중학교 교사인 그녀에게 이런 야간 모임은 더 이상 새롭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유독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침내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가 들렸다. 선희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를 일어났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선생님, 혹시 시내 방향으로 가시나요?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간담회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다. 네. 그런데요? 저도 같은 방향인데 차편이 없어서요. 혹시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수라고 합니다. 선희는 잠깐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의 동승은 늘 불편했지만 같은 학부모이고 이런 늦은 시간에 거절하기도 뭐했다. 네, 괜찮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선희가 몇 번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은 시큰둥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상하네요. 일기예보에는 비 소식이 없었는데 선희가 중얼거렸다. 라디오에서 교통통제 소식이 들려왔다. 산사태 위험으로 주요 도로가 모두 차단된 상황이었다. 선희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있던 낡은 체육관으로 피했다. 체육관 안에는 이미 10여 명의 피난민들이 있었다. 관리소 직원이 담요와 컵라면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 그런데 지수의 행동은 달랐다. 담요를 2장이나 가져가더니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었다. 누군가 컵라면을 나누어 주려 하자 거절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사람의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먹는 모습을 선희는 목격했다. 저런 사람이 있나? 선희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로가 개통되었다. 지수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선희는 후미경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선희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지수의 차가운 표정과 이기적인 행동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퇴근 후 학교 근처 카페에 들른 선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훈 씨, 정말 고마워요. 고개를 돌리자 지수가 보였다. 그런데 그녀 맞은편에는 선희의 동료인 송재훈, 교감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선희는 당황했다. 교감과 학부모가 따로 만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건 없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딘가 달랐다. 지수가 교감의 손등을 살짝 만지는 모습. 교감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도 친밀해 보였다. 설마.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송재훈은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가정인으로 통했다. 아내와 2 자녀가 있고 교직원들에게는 늘 도덕성을 강조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수가 봉투를 건네고 교감이 그것을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보자 선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다. 체육관에서 보았던 지수의 차가운 본성과 오늘의 장면이 겹쳐지며 불안감이 커져갔다. 고민 끝에 선희는 사립탐정을 찾기로 했다. 교사라는 직업상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탐정 박현우가 물었다. 네. 하지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면 걱정 마세요. 일단 며칠 지켜본 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 탐정은 충격적인 자료를 가져왔다. 봉투에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그가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주로 외곽의 모텔을 이용하고요. 사진 속에는 모텔에서 나오는 지수와 교감의 모습이 선명히 담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교감 선생님이 이 여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대화는 선의를 경악하게 했다. 학교 예산 중에서 빼돌릴 수 있는 건 얼마나 될까? 글쎄, 동아리 활동비나 교육자료 구입비 정도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 내가 필요한 건 1년에 3천만 원 정도니까. 선의의 손이 떨렸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공금 유용까지 동반한 심각한 범죄였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 사실을 드러내면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자신의 생활도 편치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부정이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선의는 결심했다. 우선 교감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교감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수업이 끝난 후 선의는 송재훈을 도서관, 열람실로 불러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준비해온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게 뭡니까? 송재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하나씩 꺼내 보던 송재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모텔 앞에서 지수와 함께 찍힌 자신의 모습, 송금,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이건 누가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무엇을 했는가예요. 송재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선희 씨, 제발. 이건 단순한 실수야. 내가 지수에게 빠져 잠시 눈이 멀었을 뿐이야. 학교 돈은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어. 실수라고 부를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리고, 가정을 속이고, 교육을 더럽혔어요. 이제 선택은 선생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의의 단호한 말에 송재훈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묘한 확신이 어리고 있었다. 선희 씨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한 곳이거든. 그 말에서 선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일주일 후 정계학부모 공개회의가 열렸다. 선희는 이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탐정이 제공한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하고 발표용 자료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럼 이제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다.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다. 모텔에서 나오는 지수와 송재훈의 모습이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과 한 학부모의 불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송금, 내역과 공금, 유용계획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학교 돈을 그렇게 써먹었다고? 지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송재훈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스크린이 꺼졌다. 그리고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선희가 탐정 사무소에서 박현우와 만나는 장면이 나왔다. 하지만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마치 선희가 탐정에게 돈을 건네며 거짓 증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어서 나온 음성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교감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얼마든지 돈은 드릴게요. 목소리는 분명 선희의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교묘하게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순식간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잠깐. 그럼 저 선생님이 다 꾸민 거야? 진짜 피해자는 교감 선생님인 거네? 속삭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모든 시선이 선희에게 쏠렸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마이크를 잡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회의장 뒤에서 지수가 다시 나타났다. 지수는 씩 웃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윤 선생님.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의감이 너무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에요. 선희는 마이크를 든 손이 떨렸다. 자신이 준비한 모든 증거가 뒤바뀌었고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그들에게 선희는 동료를 음해하려 한 배신자로 비춰지고 있었다. 송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선희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던 동료가 저를 해치려 할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선희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폭로하려던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조작한 악역이 되어버렸다. 지수가 선희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선생님, 세상에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냉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셨겠죠? 회의는 혼란 속에 끝났다. 선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던 그녀의 용기는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며칠 후 선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송재훈과 지수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학교의 돈은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체육관에서 처음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 결국 현실이 된 것이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른다. 선희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빗속에서 시작된 만남은 결국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 갇힌 저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